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이 3차 시 때 배웠던 문제 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화면을 잠깐 이제 멈추든지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모두 읽어봤다고 가정하고 풀이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솔루션도 같이 봤을 수도 있지만 이 솔루션 아주 문제를 잘 풀었는데 문제에서 구별되지 않는 입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구별이 되는 입자로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문제 보면 서로 구별되지 않는 입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출제자의 의도로는 이제 그 같은 종류의 입자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산소 분자 4개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라서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했지. 이게 실제로 뭐 그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밑에 문제를 한번 풀면서 한번 봐보죠. 이제 첫 번째 그림 가처럼 4개의 입자가 모두 같은 공간에 이렇게 다 있을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근데 그림 나처럼 한 공간에 하나씩 이렇게 각각 한 공간에 하나씩 이렇게 총 4개가 있을 확률은 그 경우의 수는 총 24가지입니다. 그 24가지는 4팩토리얼로 우리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의 공간에 그 4개의 입자 중 그 첫 번째 입자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이제 빈 공간에 이렇게 4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4개의 입자가 4개의 공간 중에 한 공간에 있을 경우의 수는 4가지. 그리고 남아 있는 세 공간에 또 하나의 입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또 3가지. 그리고 또 같은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입자가 남아 있는 두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나머지 1가지라고 해서 이걸 24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 구별이 되는 입자라면 나는 한 개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또 혹시나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만약에 공기 4개, 여기서 이제 입자 4개의 이름을 A, B, C, D라고 하면 그 A, B, C, D가 A, B, C, D 이렇게 하나씩 있을 수도 있지만 A, B, C, D 이렇게 또 있을 수도 있죠. 이건 다른 거죠. 이해됩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총 24가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류에 상관없이 각 구역마다 한 개의 입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걸 구별되지 않는 입자를 예를 들어서 산소 분자 4개라고 생각을 하면 산소 분자가 각각의 구역에 하나씩 있을 그 경우의 수는 산소 분자가 같으니까 서로 구별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 의미는 구별이 되는 입자처럼 여기 A, B 이렇게 있는 것하고 이렇게 A, B가 이렇게 있는 건 분명히 다른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따라서 이제 PA와 PB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제 A가 될 확률은 경우의 수가 1인데 전체 확률은 어떻게 되죠? 전체 확률은 4 팩토리얼이죠. 4 팩토리얼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에 4의 4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 4분의 1 공간 여기에 입자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총 4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공간마다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다 독립적으로 다 존재하기 때문에 4의 4제곱이 전체의 경우의 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PA는 4의 4제곱분의 1이 되고 PB는 이제 4의 4제곱분의 32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24죠. 24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봤던 PA분의 PB는 24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그 엔트로피의 변화를 물어봤는데 엔트로피는 미시적 관점에서 공식은 K 곱하기 ln W. 이때 이 W가 경우의 수죠. 그래서 여기 따라서 SA 같은 경우는 K의 ln 1이 됩니다. 경우의 수 1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 값은 이제 0이 되고 이제 SB는 K의 ln 24가 돼요. 그래서 따라서 SB-SA는 K ln 24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가 상태보다 나 상태가 엔트로피가 더 크기 때문에 자연 현상을 이제 가정한다고 하면 자연 현상에서는 가의 상태에서라고 하면 나 상태로는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고 나 상태에서 가 상태로는 이렇게 이제 가역적으로는 변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네,
예, 이번 문제도 문제는 한번 다 읽었다고 가정하고 바로 풀이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그 솔루션 풀이가 있긴 한데 뭐 사실 풀이는 어차피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죠. 이거 이번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카르노 순환 과정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S라는 개 S에 열이 이만큼 유입되지만 방출되는 QL과 상쇄되어 온도가 유지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 두 개 값이 가장 문제에서 가장 큰 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카르노 순환 과정에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공식은 QH분의 QL은 TH분의 TL과 같다라는 거. 이거 중요하죠. 이거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는 QL은 K의 TH-TL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사실 가장 핵심입니다. 그다음 문제 솔루션을 보면 이 학생은 이제 고온의 열원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면서 바깥으로 일을 한다고 문제를 바꿔 해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바꿔 해석해도 되고 뭐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때 이 W를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지금 저는 이제 글 적혀 있는 걸로 이제 풀다 보니까 혹시나 이걸 작성한 학생과 조금 뭐 풀이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 식을 보고 추측하건데 이렇게 푼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W는 에너지 보존으로 보면 QH에서 QL을 뺀 것과 같죠. 여기 QL가 되는데, 금방 QH와 QL은 이제 그 관계식을 이렇게 온도에 대한 함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QH 그대로 두고 QL 대신에 TH분의 TL에 QH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은 QH로 묶어서 1-TH분의 TL 요게 되고, 요 값이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W를 QH와 온도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보존에 따라서 W 더하기 QL은 QH와 같죠. 그리고 문제에서 조건으로 QL은 K와 이 온도에 대한 값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봤던 이 W 값을 물어봅니다. 이때 이제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이 W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W 값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생각한 이 학생 풀이는 요건 같은데 혹시 안 할 수는 있겠죠. 뭐 어쨌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W 더하기 QL은 문제에서 K의 TH-TL로 주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QH는 이제 요 아마 풀었던 요거를 이제 활용해서 한번 해보자면 TH-TL분의 TH의 W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왼쪽에 있는 W를 이쪽으로 이제 넘기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TH-TL분의 TH W가 되죠. 1 빼기 1이니까 잠시만요. 가로 조금 잘못했는데, 그래서 빼기 1의 W가 되고, 얘는 좌변은 그대로 K의 TH-TL 이렇게 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이때 이걸 이제 W로 정리를 하게 되면 문제에서 물어봤던 정답이죠. TL분의 TH-TL의 전체 제곱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좀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대입을 하든 간에 결국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이걸 접근하면 되냐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지금 W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또 물어보는 미안합니다. 이 W를 표현하는 걸 K와 온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W를 표현을 한다. 이 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에너지 보존에 따라서 W는 QH-QL로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QL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K의 TH-TL로 주어진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QH죠. 근데 QH를 뭘로 나타낼 수 있었냐면, QH는 TL분의 TH의 QL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 그 카르노 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대입해줄 때 어차피 여기 QL은 또 어차피 문제 주어진 걸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제 QL은 K의 TH-TL 요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죠. 대입해주면 이 W 값은 이제 결국 이제
정답이 또 똑같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다. 문제에서 주어진 게 무엇이고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게 뭔지, 그리고 문제에서 묻는 게 무엇이고 그 묻는 걸 어떤 함수로 표현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두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문제는 읽어봤다고 보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x라는 게 지금 문제에서 x 범위가 L부터 2분의 3L 사이니까 요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여기를 L이라고 두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x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용서해 같은 경우는 본래 길이가 지금 요 2까지가 본래 길이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x만큼 변형되었으니까 그 탄성력, 그 힘의 크기는 kx가 되고, 그건 이제 ps와 같죠. 여기서 이제 대문자 s는 면적이 되죠. 여기 이 면적을 s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p는 요 공간에서의 압력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차피 요 압력 요것만 고려해도 되는 게, 어차피 용수철에 있는 이 공간에서는 공기에 의한 압력이 없어요. 진공 상태니까 우변에서의 압력은 고려할 필요 없고, 좌변에서 압력이 누르는 힘과 탄성력은 평형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kx는 ps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pv는 nRT인데 문제에서 1몰이라고 했으니까 n은 1이니까 pv는 RT가 되고, 이때 부피, 이 부피는 면적 s의 그 가로 길이 x를 곱한 게 같죠. 그래서 v는 sx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에서 뭘 물어봤었냐면, 그 x만큼 용수철이 줄어들었을 때 기체의 절대 온도 T를 xkr로 나타내시오가 첫 번째 문제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지금 온도를 물어보는데, 이 온도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R분의 PV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이 V는 SX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R분의 PS의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이제 R과 X와 K로 나타내라고 했죠. 그래서 이 PS를 K에 대한 걸로 바꾸면, PS는 조금 전에 KX라고 했으니까 이거 대입하면 R분의 KX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면, 이제 가을 상태에서 나을 상태로 도달하는 동안 기체에 공급한 열량을 K와 L로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풀이도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Q는 U 더하기 W, 이 데타 U죠. 뭐 여튼 여기에서 이건 이제 연력학제 1법칙이고, 이때 이 W는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와 같죠. 그러니까 지금 기체가 이렇게 오른쪽에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그때 한 일은 곧 이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와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풀이 방법은 뭐 몇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W는 여러분들 압력이 한 일은 P dV로 나타내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압력 P를 조금 전에 PS는 KX라 그랬으니까 이걸 S분의 KX로 P를 나타낼 수 있고, dV 온도의 미소 변화량은 면적 S니까 S dx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S 약분되고 하면 인테그랄 kx dx가 되고, 이것은 2분의 1 kx의 제곱이 됩니다. 물론 이건 처음 이제 이 x0에서 xi에서 xf, 그래서 이게 처음 x와 나중 x를 넣어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처음 x는 l이 되고 나중 x는 2분의 3l이 되죠. 이제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요 값 자체가 뭐죠? 2분의 1 kx 제곱이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뭐 바로 풀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U는 2분의 3R 델타 T와 같죠. 이 문제는 지금 단원자 분자라고 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단원자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인데 1몰이니까 n은 1을 대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의 그런 변화량은 2분의 3R의 델타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이제 Q를 푸는 건데 델타 U와 W를 더해서 각각 계산해서 더하면 되죠. 먼저 델타 U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델타 U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조금 전에 2분의 3R 델타 T라 그랬는데 이 델타 T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T는 나와 있어. 델타 T를 계산할 수 있는데 딴 게 아니라 밑에 공간 적어보면 델타 T는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죠. 나중 온도는 R분의 K에 X가 2분의 3L 1대입니다. 빼기 처음 온도는 R분의 K에 X가 L일 때 L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R분의 K로 묶으면 4분의 9 빼기 1이니까 4분의 5 L 제곱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다. 근데 문제에서 델타 U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3R 델타 T라 그랬으니까 델타 T 대신에 4R분의 5K L 제곱을 넣으면 여기 R끼리 약분되고 8분의 15 K L 제곱 이렇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K와 L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포텐셜 에너지는 아까 그 용수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지금 이 값이죠. 이거 아까 풀다가 제가 말았는데 넣어서 풀어보면 2분의 K에 4분의 9 L 제곱 빼기 L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 풀면 말 그대로 2분의 K 곱하기 4분의 5 L 제곱이니까 8분의 5K L 제곱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더하게 되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봤던 Q가 되죠. 그래서 Q는 8분의 15 더하기 8분의 5니까 8분의 20 K L 제곱. 그래서 4, 2, 8, 4, 5, 20 약분하면 2분의 5 K L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적진 않았는데 문제에서 물어봤던 최종값은 2분의 5 K L 제곱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봤던 거 이제 그 델타 S 그래서 가에서 나로 변할 때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풀어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밑에 한번 적어볼게요. 그 엔트로피의 공식은 여러분들 요거를 이용할 수 있죠. 요거 이 Q는 지금 대문자 Q를 지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엔트로피 미소 엔트로피 변화는 T분의 dQ니까 이거 이제 적분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Q를 dQ 값 알아야 되는데 dQ는 du 더하기 dw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 적어보면 2분의 3 r dt 요 몰수는 1이니까요. 더하기 p dv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물론 이 상태 대입해서 적분을 풀어도 되는데 어차피 그 폼이 각기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걸 먼저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의 3r 아까 문제에서 그 t가 r분의 kx 제곱이었으니까 dt는 r분의 2kx dx가 되죠. 그래서 그거 대입하면 r분의 2kx dx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 다음 더하기 이제 P 압력은 아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죠? 압력은 S분의 KX가 되는데 또 DX는 또 이제 그 뭐였습니까? A DX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잠시만요. 혹시나 제가 또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이 앞에 항은 날아가면 3 KX dx가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참 그리고 면적 여기는 S, A를 썼는데 S죠. 그래서 면적이 날아가면 kx dx 그래서 더하면 4kx dx가 돼요. 여기에 이렇게 됐죠.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 지금 학생이 풀이를 올린 것처럼 이제 그 ds를 이용해서 L부터 2L까지 변하는 과정을 적분할 때 거리가 x일 때 t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x에서 미소만큼 이렇게 변했을 때 미소 에너지 그 내부 에너지 변화와 미소 델타 그 PE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대입을 해서 풀어낼 수도 있어요. 대입해서 풀면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넣어서 이제 풀면 되죠. 그래서 최종 문제에서 물어봤던 델타 S는 이제 인테그랄 T분의 DQ인데 아까 T는 R분의 KX 제곱이었고 여기서 DQ는 4KX D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k 약분되고 x도 하나 이렇게 약분되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남냐면 인테그랄 4r, 그러니까 x분의 4r dx예요. 이 x는 l분의 l부터 2분의 3l이니까 이거 적분하면 4r은 그냥 나오고 뒤에 적분하면 ln 2분의 3이 됩니다. 정답은 4r의 ln 2분의 3. 이건 당연히 0보다 크고 이 과정은 당연히 비가역적 과정이라고 풀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영상은 이 세 문제 푸는 것까지 했고,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뭐 질문을 해도 좋으니까 뭐 댓글로 쓰든 뭐 저한테 연락을 따로 하든 편하게 해서 꼭 모든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